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TNW 최연범 어드바이저와 전화 연결 이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 낙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5%의 하락부를 켜면서 2,340선까지 밀려나 있고요. 코스닥이 2% 넘는 하락입니다. 현재 구간 74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오늘 이 매수세가 좀 부재한 상황이죠.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오늘 현재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더 많은 물량 던져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었지만 우리 시장 다시금 또 한 번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또 진단을 내려봐야 할지 최연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양 시장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압축과 선택이 필수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버틴 자가 이 시장에서 그래도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만평과 관련해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그 6월 말이고요. 네, 6월 말인데 6월 30일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게 또 월말 또 말일 리밸런싱 데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그래서 재편하고 또 비중에 대한 조절 그게 또 오늘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지금 조정이 리밸런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양시장에 대한 매도, 기관에 대한 매도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종목 압축과 선택이 필수라는 그런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저께도 이제 소폭 빠지는 장이었지만 이 한 4거래일 정도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았죠. 네, 그래서 반등점을 잘 잡아주었고 이 변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4거래일 정도 왔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또 6월 말일자 거래일의 리밸런싱 데이이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4거래일 정도 올랐고 1거래일 정도는 잠깐 쉬어가는 장이다. 그리고 또 내일도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지금의 재편되어 있던 매물의 재편이 정말 그 시장에 대한 그 반등을 위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회귀를 위한 상승에 대한 회귀를 위한 그런 또 발판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거기서 한시적 금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상황으로서는 물론 미국이 지금 PC라든지 그 GDP 발표가 우리가 지금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저께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함이 4거래일 동안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올라주었던 그 매물에 대한 정말 좀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워낙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그런 흐름이 또다시 이탈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45선 지금 이제 흐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장 막판에 그래도 종가 마무리가 되면서 종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올린 채로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보더라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이제는 출회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굉장히 대납폭장이라도 했었던 미중 무역 전쟁만큼의 잔고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들 지금 개인이 오롯이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매수해주는 자금들은 정말 많이 개인들이 정말 반대 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이전같이 정말 시장이 대낙폭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좀 흐름을 잃어버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확률은 지극히 이제는 제한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선까지는 좀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도 그렇게 되면 바닥권이 맞거든요. 바닥권도 확실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제 반등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종목을 조금씩 압축을 시키되 그렇지만 거기에서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죠. 거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조선 기자재라던가 그리고 아침에 또 국토 재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 건설주들도 지금 오후장에 계속해서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차전지에 대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 또 로봇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깐 이 조정이 더 나오는 섹터들은 잠깐 뒤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 기자재라든지 특히나 또 신재생 에너지들 오늘 소폭 빠지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테마들 집중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승산이 있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하되 우려는 그래도 아직은 넣어두셔라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건강한 조정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해서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주셨던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화요일에도 AS를 받았는데요.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주셨던 대명 에너지가 그때 당시에 소폭 상승을 해서 조금 더 욕심내면서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힘든 시기에 10%라는 수익을 또 챙겼는데요. 일단 좋은 종목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 이어나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명에너지는 정말 이 귀한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금 이제 좀 회복하려는 시장에서 제가 이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릴 때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된 거의 유일무이한 에너지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에너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소폭 장이 좀 내리기 전까지 오늘 목표가였던 18,000원을 돌파해서 18,350원을 다시금 터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좀 더 들고 가도 될까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전에는 태양광이 가게 되면은 풍력 에너지 가지 않고 원전 가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급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수급 패턴이 이제 변경이 돼서 같이 갈 때 같이 가고 또 안 갈 때 같이 안 가고 그런 이제 공식이 깨졌죠.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는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에너지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더 보유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낙폭은 지금 이제 오후장에 확인하셨겠지만 정말 또다시 또 굉장히 또 많은 수들의 종목들이 또 낙폭을 같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대명에너지를 놓쳐서 이제 좀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타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점 매수하기에 지금 더 좋은 위치에 왔고요. 지금도 17,100원, 17,000원 정도 이제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 타점 잡으셔서 또 한 번에 18,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달성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또 그만큼의 갭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지금도 타점 잡기 좋으니까요. 한 번 더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대명에너지 든든한 수익을 챙겼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하락 구간이지만 한 번 더 보유 사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국토 재건 관련주가 아침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폴란드 국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또 외교 차관이 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국토 재건 관련주 중에 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차관이 내주에 스위스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을 검토한다라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나온 이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EU 연합에서 30조 원 이상의 이제는 재건에 대한 지원을 가시화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 재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재건에 대한 부분, 설비에 대한 재건, 그리고 시설 부분에 대한 재건들 다 지금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도 지금 사료 관련주들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의 해안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대납폭장에서 여기서 또 음봉, 장대 음봉을 또 형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단계적인 또 기술적 반등을 또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자의 눌린 자리가 아까 이제 대명이라도 그랬지만 지금의 눌린 자리가 또 한 차례 한 번 더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타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또 60 중기 이평선이나 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나 또다시 또 추락하면서 자리 이탈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추천가를 일단 8,200원 정도, 지금 정도 부근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900원. 8,900원 잡아주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7,500원 정도 설정하셔서 그 부분에서, 지금도 부분에서도 공략하기가 좋은 그런 매수 자리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해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8,900원, 손절가 7,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통해서도 우리 든든하게 수익 챙겨보기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MTNW 최원범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